지금 시계 한번 확인해 보시죠. 만약 자정이 훌쩍 넘었는데도 딱 30분만 더 하겠다며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면 뇌는 지금 실시간으로 기능을 잃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단순히 피곤하고 많은 문제가 아닙니다. 뇌 속에 해로운 물질이 가득 차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대로 사역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오늘 내용은 단순한 컨디션 관리가 아니라 10년 뒤 기억력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 생존 전략입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정보를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드리는 이웃집 닥터 이창입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불운이 아닙니다. 매일 밤 우리가 뇌를 혹사시킨 결과물에 가깝죠. 낮 동안 눈을 뜨고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순간이 뇌에 쓰는 활동의 결과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 찌꺼기가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문제는 이 찌꺼기가 뇌세포를 병들게 하는 독성 물질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독소를 없애는 유일한 시간, 바로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인데요. 우리 뇌는 몸의 다른 곳처럼 노폐물을 빼내는 림프관이 따로 없기 때문에 글림파틱 시스템이라는 독특한 방식을 사용해서 청소를 합니다. 잠이 들면 세포 외의 공간이 약 60% 증가하면서 세포 사이의 빈 공간을 만들거든요. 그 틈으로 뇌척수액이라는 맑은 물이 강하게 흘러 들어와 쌓여있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씻겨 내려보내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원리 하나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눈을 감고 누워 있으면 뇌가 쉴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연구를 보면 이 청소 기능을 작동시키는 진짜 열쇠는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쥐고 있거든요. 깨어서 집중하거나 긴장할 때 나오는 이 호르몬은 뇌혈관을 좁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노르아드레날린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는 뇌세포 사이의 공간이 닫혀 있어서 뇌척수액이 전혀 흐르지 못하는 거죠. 완전히 잠들어서 이 호르몬 수치가 바닥으로 떨어져야만 비로소 혈관이 넓어지고 뇌척수액이 흐르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 멍하니 누워있는 것만으로는 독소를 씻어낼 수 없습니다. 깊은 수면에서 글림파틱 활동이 더 활발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때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노폐물 제거에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을 4시간에서 6시간만 자거나 자다 깨다를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청소 기능이 시작되려다 말고 멈춰버립니다. 겨우 하루 밤새운 걸로 너무 겁주는 건 아니야? 물으실 수 있는데요. 연구에 따라 다르지만 하룻밤 수면이 깨져도 일부 지표인 베타 아밀로이드 제거가 잘 안 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수면 부족이 계속될 때입니다. 이때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넘어 타우 단백질이라는 더 해로운 물질이 등장하죠. 타우 단백질은 뇌 신경세포 내부에서 엉키고 뭉쳐서 신경의 연결을 아예 끊어버리죠. 이 손상은 단순히 기억을 저장하는 해마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신경 연결망으로 구성된 백질은 뇌의 각 영역을 연결해주는 신경 통로이자 정보를 전달하는 길인데요. 잠이 부족한 사람들의 뇌를 찍어보면 이 백질의 미세한 구조가 약해져 있습니다. 머릿속에 정보는 있는데 단어가 입 밖으로 바로 나오지 않고 맴돌거나 복잡한 계산이 갑자기 안 되는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이게 바로 뇌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통로인 백질이 손상되어 정보 처리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잠을 못 자는 상태가 길어지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계속 높아지면서 해마 신경세포의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떨어뜨리고 손상을 촉진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기관이 지쳐버리는 셈이죠. 그렇게 되면 뇌세포는 독소를 치울 여유는커녕 자기 생명을 유지하는데도 벅찬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독성 단백질과 염증이 뇌 안에서 더 쉽게 쌓이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해마를 포함한 뇌구조의 위축이나 노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경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면 부족은 뇌 속의 염증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그런데 잠이 부족한 상태가 계속되면 뇌 속에 제대로 치우지 못한 노폐물과 독성 물질이 점점 쌓입니다. 뇌의 면역 세포들은 점점 예민해지고 원래는 해롭지 않은 시냅스까지 과하게 잘라내는 방향으로 공격성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정상세포와 없애야 할 물질을 완전히 구별하지 못한 채 멀쩡한 신경세포와 시냅스, 기억이 저장된 연결 부위까지 과도하게 정리해버리는 거죠. 이런 상태를 요즘 신경염증이 올라간 뇌라고 부릅니다. 정말로 유전적으로 4시간에서 5시간만 자도 건강하게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전체 인구 중 극히 일부 1% 정도 추정되거든요. 내가 그 소수에 속할 확률은 매우 낮죠. 5시간만 자도 괜찮다고 느끼는 건 내가 적응한 게 아니라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 스스로 둔감해진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연구에서는 이런 현상을 수면 박탈에 대한 주관적 적응이라고 부릅니다. 뇌는 이미 비상상태라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쏟아내며 억지로 버티고 있는데 정작 본인만 난 괜찮아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코르티솔은 뇌를 깨우는 데 도움이 되지만 장기간 높게 유지되면 해마를 위축시키고 기억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기전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상태가 오래가면 뇌의 청소 기능인 그림프 시스템은 점점 기능이 떨어지고 독성 물질과 염증은 나갈 곳을 찾지 못한 채 조금씩 쌓이게 되는 거죠. 이런 변화가 장기간 지속되면 알츠하이머 같은 퇴행성 뇌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고 보는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알츠하이머 병의 시작점이죠. 이제 뇌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막연하게 일찍 주무시라는 말은 아닙니다. 술과 수면 유도제는 가능하면 줄이는 게 좋은데요. 수면제는 임의로 끊지 말고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 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부 약물은 깊은 수면 리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내 수면이 회복 수면인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잠이 안 온다고 술 한 잔 드시고 주무시는 분들 많죠. 알코올은 뇌의 기능을 억제해서 의식을 잃게 만들 뿐이지 정상적인 깊은 잠의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알코올 문제가 있는 분들의 뇌에서는 글림파틱 시스템의 기능이 뚜렷하게 떨어져 있고 해마의 크기도 줄어들어 있거든요. 수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졸피뎀 같은 약물은 조심해서 써야 합니다. 졸피뎀처럼 인위적으로 재우는 약을 쓰면 자연스럽게 잘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뇌파와 수면 구조가 왜곡될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바로 뇌혈관이 직접 움직인다는 사실이죠. 요즘 주목받는 혈관 운동성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깊이 잠든 동안 뇌 혈관이 아주 느린 리듬으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이 움직임이 뇌 척수액을 펌프질해 뇌 안쪽으로 밀어 넣는다고 합니다. 마치 뇌 전체가 천천히 짜내듯이 움직여야 깊은 곳의 끄기까지 밀어낼 수 있는데 일부 동물 연구에서는 졸피뎀을 썼을 때 이런 혈관 리듬과 그림프 청소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약을 먹고 자면 잠이 들긴 하지만 뇌 청소 효율이 자연스럽게 잤을 때보다 떨어질 수 있고 특히 장기간 매일 복용하면 이런 차이가 축적될 위험이 있습니다. 정상은 눌러놓되 깊은 정비는 못하는 그런 잠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리에 누웠을 때 잠이 안 올까봐 불안해하는 마음, 이것도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는 기법을 써보는 건데요. 잠들려고 애쓰지 말고 차라리 눈을 뜨고 깨어 있으려고 노력해 보는 겁니다. 잠을 자야 한다는 압박감이 오히려 신경을 흥분시켜 잠을 달아나게 하거든요. 편안하게 누워서 오늘 하루 고생한 내에게 이제 청소할 시간이다 라고 말해보세요. 뇌가 긴장을 풀고 편안해질 때 비로소 뇌 척수액이 흐르는 길이 열립니다. 7시간에서 8시간, 이 절대적인 시간은 반드시 지키는 게 현명합니다. 주중에 못 잔 잠을 주말에 몰아서 잔다고 해서 이미 쌓여서 굳어진 타우 단백질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매일 밤 꾸준한 관리가 답인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뇌는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거든요. 멍하고 기억이 흐릿한 건 피곤해서가 아니라 뇌가 독성 물질로 가득 차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어둠 속에서 뇌에게 씻어낼 시간을 주세요. 치매는 나이 든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라 잠을 안 자는 사람에게 먼저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평생 건강을 위한 기능의학 파트너 하이메 보형원장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창이었습니다.